시험 들어가고요. 저녁 5시까지 쓰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진짜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에요. 갖고 야, 참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시험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국가에서는 그런 자격증을 가져야 또 일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인정을 해주니까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그런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시사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에 의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의 의사.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요즘에 데모죠. 일종의 데모죠. 왜 우리가 의사가 늘어나면서 여기 또 갈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의사에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나. 그것도 일종의 자격 있게 관계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하고 우리 기술사나 지도사,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그런 부분 쪽에서 생각을 하면 비슷하다. 의사하고 기술사하고 좀 비슷하다. 감히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는 정년 퇴임이 없죠. 그냥 할아버지가 돼도 쭉 가시죠.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가장 좀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안전 쪽의 기술사나 지도사도 비슷해요. 저도 25년 동안 시공사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건설안전 컨설팅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도 하고 이렇게 교육도 다니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는 가운을 입죠. 그죠? 명예도 있고 소득도 많고 또 늦게까지 쭉 하니까 치킨집 안 해도 되고 카페 사장 안 해도 되고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는 퇴직금 가지고 이미 카페 했다가 뭐 가게세 못 내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술사 지도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특히 안전 쪽은요, 안전 쪽은 자격증을 따놓으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중매체들 뉴스 이런 것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예, 저의 앞에 각서를 많이 했는데 저희 이름은 김충민입니다. 제가 좀 깨지고 그랬는데 좀 뭐가 안 맞나 봐요.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토목과, 그 다음에 거기서 대학원,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에서 안전공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안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파란 걸로 쓴 게 이제 건설안전 시인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건설 안전 부분을 가지고 시 쓰는 사람은 유일무이 없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해외적으로는 좀 이렇게 영어로다가 시 쓰는 건설인이 있나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그런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강인 뭐 이런 정도 했고, 제가 에드윌 건설안전기사 책을 제가 썼어요. 그래갖고 제일 리뷰도 제일 많고 제일 많이 팔려가지고 인세 받아서 좀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쪽에 속하고요. 시인이라 그러니까 제가 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은 타워 크레인이 달을 이렇게 딱 매달고 있는데, 언제나 우리 집안 제일 큰 형 타워 크레인, 언제나 단벌신사 노란 셔츠 흥겹게 노래하며 회전춤 추네, 자전거도 아니면서 지나간다 비켜나라네. 우리 집안 제일 큰 형 타워 크레인, 디스크도 앓지 마라, 관절염도 앓지 마라, 언제나 집안 중심 잡고 빙글빙글 천천히 빙글빙글 세상 짓는 우리 집안 제일 큰 형 타워 크레인. 좀 시 같은가요? 네. 저도 공대 출신이 돼가지고 시 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끔 강의 가갖고 이렇게 시 한번 소개하고 그러면 현장에다가 요거 크게 인쇄해가지고 좀 붙여주고, 그런 건 돈 안 받습니다. 얼마든지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보다 연령이 좀 되신 분들도 있고 뭐 저보다 약간 좀 적은 분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시 쓰는 것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굉장히 좋아요. 안전난간입니다. 팔 벌려 손 잡았네, 손과 손 마주 잡은 우린 친구, 우린 연인, 우린 형제, 우린 외대. 안전가족. 이겨올 따스함 이어갈 사랑띠, 어느 손이 비었는지 빈손 찾아 손잡는 너랑 나랑 손잡아 손잡아. 사랑 온전 연결하면 우린 가족 행복 사랑 지켜주는 사랑띠. 뭐 이렇게 시를 이렇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화에 대한 시도 있고요. 우리
학과장님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갖고 6시까지만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 시를 다 읽지 못하겠고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지도사에 대한 교과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질문 좀 미리 알았다라면 좀 미리 좀 자세하게 좀 준비를 많이 해왔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연령대나 어느 정도의 그런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나름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사, 기술사의 시험의 특징하고 시험 공부 방법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 마음 잡기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공부는요, 이제 마음 잡기예요. 자기 좌우명을 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준비하느냐. 그거에 따라 공부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지도사 시험 과목의 특징 해가지고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산업안전 보건 법령이라든가 일반, 그 다음에 기업진단 지도, 이게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항상 과락이 나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뒤에서 한번 좀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2차 기계, 전기, 화공, 건설안전 이 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면접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으면서 다시 얘기하면 면접시험은요, 사람의 인성을 찾고 얼마만큼 그런 걸 잘하느냐, 그게 인성시험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구술시험이에요. 법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못 외우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시험을 1차 시험 봐갖고 합격되고 그러면 이전 2차까지 됐으니까 3차 면접이니까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100% 3차에서 다시 낙방, 다시 돌아간다든가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이 산업안전 지도사의 응시 자격 요건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게 가장 메리트예요. 나이, 전공, 경력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평상시에 준비, 현장 경력이 있어야 우리 기술사한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책 펴놓고 공부하시기 시작해갖고 준비하시면 언제라도 시험을 맞춰갖고 볼 수 있다. 거기에 굉장히 장점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1차 시험에는 이렇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한 680조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 일반에서는 교육론이라든가 안전관리, 손실방지, 신뢰성, 시스템 안전과 인간공학. 굉장히 제가 빨리 읽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요. 방대해요.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하느냐, 이게 항상 딜레마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어떻게 B급 표시는 했네요.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기업진단, 그 다음에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관론 이렇게 해가지고 요 3과목이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회계사, 뭐 이렇게 CPA 그쪽에서 나왔던 기업진단 문제를, 그런 경영학의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굉장히 컸어요.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작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시험 공부하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굳이 좀 만약에 좀 강의를 듣고 싶으면 유튜브 강의, 유 교수님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전수환 씨 경영학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그분은 회계사 뭐 이렇게 그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하고 계신데, 요 과목이랑 같이 해가지고서 요 기업진단, 조직관리 이쪽으로 좀 이렇게 들으시면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요. 그런 쪽으로 좀 참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에는 보게 되면 이렇게 각 전공별로, 전 건설안전공학이니까 이게 건설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돼 있죠. 전체 다 낭독하기는 어렵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시험으로 해갖고 면접하고 구술 시험이 되는데, 참 많이 떨어져요 이때.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들 시험을 물어보게 되냐면, 뭐 좀 아직 용어가 좀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달비계 줄의 매듭 방법을 말하세요. 이렇게 블라인드 면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딱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잘 외워도요, 요거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그래도 많이 익숙하니까 기억을 해내도 두세 개 하고 나면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은 덜컹덜컹하고, 그러면 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대답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머리는요, 학자들이 얘기한 게 7 플러스 마이너스 2, 잘 외우면 5개 정도는 대답할 수 있고, 더 잘 외우면 9개 정도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머리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외울 수가 있죠. 제가 시험 공부, 특히 기술사 지도사는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시험 공부하는 요령은 여기에 다 있다고 저는 봐줘요. 이거 나중에 요거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고, 여기 이제 팔자, 보우, 카베스탕, 피셔메드, 옥메드, 웨바스메드, 이게 줄을 묶는 방법이거든요. 줄을 묶는 방법인데 저거를 제가 묶어보지도 않았고, 어쨌든 용어대로는 다 저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셔맨 어부잖아요. 피셔맨이 올게 가두어, 깜빵에 가두어 가지고 팔아, 보우, 그러니까 앞 대가리만, 말의 앞 대가리만 해가지고 한 2-3번 읽고 하게 되면 피셔맨이 올가, 여기까지는 외울 수 있어요. 그럼 벌써 한 3개는 외워지는 거고요. 뭐 카베스탕, 뭐 팔자, 보우, 이런 것들은 2-3번 또 3-4번 하다가 보면 용어로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주 보게 되면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청킹, 반복 시연, 조직화, 정교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우는 게 머리가 좋아갖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자주 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고 이 산업안전지수소 합격률을 보니까 최근 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3년도 5,261명이 응시해서, 근데 2차 응시에 1,071명 숫자가 적어가지고 148명. 근데 3차에서는 다시 858명 이렇게 된 게, 앞에 전차에서 떨어진 분들이 이때 한 번 더 보거든요. 그래갖고 숫자는 늘어나가지고 858명으로 늘어나고, 최종 합격자가 314명이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합격률을 갖다가 이게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여기 허수입니다, 사실은요. 왜? 중간에 전차의 불합격자가 같이 와서 시험을 봐갖고 합격률을 따지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냥 5,261, 148 요 숫자만 보니까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 정도 이렇게 좀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지도사 시험의 특징,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응시하지만 합격자는 그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기술사 쪽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과목이 비슷해요. 법규에 있는 사항들, 안에 있던 그런 과목들을 다 같습니다. 또 다 같지만 기술사 쪽에서 뭐가 나오면 이렇게 좀 아주 구체적인 공정, 공법, 시방, 특징, 안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에 관계되어 있는 걸로 나온다는 것뿐. 그러면은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될 건데, 기술사는 자격 소지자가 기사시험 보고 실무 4년, 산업기사 따가지고 실무 5년, 기능사 실무 7년, 이런 경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도사랑 다르게 경력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얘도 한번 합격률 따지니까 한 3%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어떨 때는 3%인데 어떨 때는 국가적으로 기술사가 많이 필요해요. 그럼 또 많이 뽑아요. 그래갖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쭉 가다 보면 많이 뽑힐 때 잘 얻어 걸리면 합격도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험이라는 건 좀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시험 방법은, 먼저 지도사를 준비하십시오. 지도사는 경력 필요 없고 자격증 필요 없고 나이 연령 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준비하는 거죠. 하다가 기술사, 지도사 되고 기술사 되면 최고로 좋은 거고요. 하나라도 좀 더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래가지고 지도사 합격률을 갖다 23년도 걸 한번 이렇게 합격률 분석을 해보니까 20대 1%, 30대 10.5%, 50대가 제일 많아요. 50대가 왜 제일 많을까요? 은퇴. 은퇴 준비하고. 지도사는요, 1인 기업이 가능합니다. 되게 기업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진단업체 만들려고 그러면 특급 하나, 기술사, 고급들, 중급들, 초급 하나. 이 사람들 월급 적으면서 제가 수익을 갖고 와서, 이 운전자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혼자 하기 때문에 운전자금이라는 게 필요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개인 기업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직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해서 많이 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이제 제가 신입생, 재학생님께 좀 강추해 드리는 거는 비슷하니까 일단 지도사부터 시작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찍 준비하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낮은 합격률, 공부해야 되는 양은 방대하고 일단은 상대가 어느 정도의 등치가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공부해야 될 방법은 일반론, 기술론, 과목에 없는 시사적인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도 많이 봐야 됩니다. 기후변화가 오는 거, 천재지변이 오는 거, 지진이 오는 거, 화재, 봄철에 많이 나죠. 봄철에 화재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부실공사에 대한 거, 로봇, AI, 스마트 이런 것들도 막 나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페이지는 보게 되면 한 1500페이지에서 2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기사도 한 1500에서 2000페이지 되는데 걔들 시험은 반복이에요. 그죠? 1차 때, 2차 때, 3차 때 20년도 몇 년도 약간 7개년씩을 묶어놓고 문제집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같지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약간 좀 반복 성향은 크게 좀 적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험 보기를 할 때 어떤 시험 보기를 하고 계실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험을 바로 보면서 이제 앞둔 사람들은 문제를 한 번 더 읽고 정의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서 한 번 더 그 말씀 드리고요. 1교시, 2교시 때는 단답 설명형이고 2교시 때는 이제 논술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데 1교시 때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되면 마음이라는 게 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2교시 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망치게 되고 그래도 이 시험 보러 우리가 7, 8만 원 응시를 했으니까 끝까지 봐야지 해가지고 에너 충전전 해갖고 이제 3교시 때 시험 보고 4교시 오게 되면 글씨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손가락 아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험을 앞둔 사람하고 시험을 또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1000명이 시험 본다고 가정을 하면 제 은사님이 요거 채점하러 많이 다니는데 800명의 답안지가 이건 성한당, 이건 예문사 딱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그냥 800명 이렇게 딱 옛날에 이렇게 추렸답니다. 나머지 한 100명 정도는 진짜 못 쓴 거. 뭐 재고에 그게 없죠. 근데 100명 정도는 요거 플러스 알파를 적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점하기가 제일 쉬운 게 어떻게 보면 이 기술사 채점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기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 준비 이제 하려고 오늘 지금 마음 먹으신 분들은 뭐 머리가 아프죠. 이거 뭐 그 많은 범위 양을 언제 하냐. 내 머리는 공부하는 머리도 아닌데. 그죠? 저도 머리 공부하는 머리 아니거든요. 어릴 때 공부 안 했고요. 놀았고요. 기초 지식도 없고 산수도 안 되고. 논술력 나 글씨체도 안 좋아요. 좀 쓰면 막 팔 아파요. 이런 것들 우리가 극복도 해야 되고 또 술도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기 때문에 용어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머리에 잔상을 남겨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쓰라 그러니까 막 써가지고 하시다 보면 지쳐버려가지고 못해요. 일단은 소설책 읽듯이 용어가 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게끔 여러 번 읽자.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사격장 하면서 멀중가중 전투 사격장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게 되면 요것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넘기세요. 내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번 넘겼다. 그러면서 내가 용어를 한번 봤다. 거기에 만족을 해주시고 그러다가 중은 뭘까요? 좀 그래도 내가 현장에 갔더니 내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가 한 개 나왔어. 좀 디테일하게 읽어야 되겠죠. 아주 가까이서 보는 거는 인터넷 서칭을 한다든가 뭐 누구한테 의견을 물어봐갖고 한 줄 더 다는 거. 그걸 멀가중 가중이 우리 사격장 패턴인데 이걸 몇 번 했다고 가정해 보면요. 시험 보기 전날 이 책 2권 이따만한 거 넘기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놓고 이거 이런 거 있었어. 이거 이런 거 있었어.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럼 옆에 앞에 앉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책장 좀 천천히 넘기세요. 내 머릿속에 자꾸 리와인드만 시키는 그런 훈련만 하는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시면 좋고, 공부하는 습관성을 좀 키우자. 나는 공부하는 머리도 아니고, 어릴 때 공부 안 해서 기초 산수도 안 되고, 기초 산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건설안전기술사나 우리 구조기술사, 그런 계산 유지의 기술사들 말고는요, 공학용 계산기 안 들고 가도 될 정도로 계산 문제 없어요. 그 문제 선택 안 해도 나머지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답안지를 평상시에 좀 잘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도 합격을 할 수가 있는 시험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뭐 삼각함수가 어떻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고, 뭐 팩토리얼이 어떻고, 그런 거 공부하실 필요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거다. 제가 엉덩이로 한다 그랬고, 새벽에 공부하는 습관을 좀 키우자. 새벽에 뭐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막 머리 찔끔 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새벽에 일어나고 아까 소설책 읽듯이 그 시간에는 읽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3M 미라클 모닝 미니츠라고 이렇게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고, 뭐 2시간 일찍 일어나고, 60분, 120분의 그런 책 보는, 소설책 읽듯이 하는 그런 노력이 엄청나게 제 인생에 변화가 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데, 공부할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 시간을 활용하고 출근 시간에 리와인드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봤던 게 제목이 뭐였더라. 생각 안 나면 10분 정도 이렇게 계속 펼쳐보고 하면서 생각하고, 점심 먹고 한번 보고, 일과 시간에는 관련 업무를 한다 그러면 관련 업무랑 같이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윗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나고, 요즘에는 일을 많이 하고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것보다 워크 하드가 아닌 몰입하는 하드 띵킹을 더 원해요. 뭔가 특출나게 한 줄 더 있는 걸 더 원해요. 그래갖고 이런 거 우리 황농문 교수님 몰입이란 책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런 게 있고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공부를 많이 하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많이들 우리 안전공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볼 거예요. 처음에 100%를 갖다 가르쳐도 1시간 지나면 44%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 곡선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 되느냐? 잊을만 하기 전에 이 곡선을 다시 그리고 다시 고리고 해가지고 자꾸 잔상이 남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학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한테는. 머리는요, 다 그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지도사 학원 다녀야 되죠. 근데 학원에 저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학원에 안 다니려면 저 사람 참 독해야 돼요. 자기가 짜야 되고 또 좋은 자료들 자꾸 서칭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TMI 그러면 투머치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그냥 정보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걸 우리가 투머치 인포메이션 해갖고 이제 안 좋은 뜻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 타임. 학원 다니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죠. 머니도 투자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를 투자해 주면 돼요. 그래서 TMI를 좀 명심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학원에 다니되 수강하고 듣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내 걸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학교 가고 공부하는 게 뭐냐면 그냥 잘 들었다. 그게 아니고 나한테 남겼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남겼다. 난 뭔가는 하나 좀 걷어왔어. 거기다가 한 줄을 좀 거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독학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정보 파악, 정보 수집, 서브노트들 잘 쓴 것들이 있어요. 그 서브노트들을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서 나만의 답안 능력,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만의 답안 능력이 없으면 800명 안에 들어가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명 안에 들어올라 그러면 이 서브노트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한 줄 더, 포스트잇 붙여갖고 한 개 더,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잘 쓰기가 중요하죠. 왜? 결국 공부를 많이 해서 합격되는 게 아니라 이 답안지를 누가 잘 써갖고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죠? 답안을 잘하는 것. 답안을 잘하는데 내가 많이 외웠다고 글루드만 쫙 썼어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건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림 그래프. 그림 그래프를 그려나가면 답안지가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잘 못 써도. 그러면 점수를 더 좋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늘 우리가 그림도 연습하는 거. 글씨도 좀 이렇게 내가 너무 악필이에요. 근데 악필을 가지고 우리가 필체 검사 받는 건 아니니까 내가 성의 있게 빨리 쓰는 그런 훈련을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6번째, 체계적인 답안지 작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책을 보게 되면 항상 첫 번째 개요, 정의, 목적, 문제점, 대책, 요 큰 목록으로 이렇게 책들을 정리했어요. 안전사고가 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답안을 기술할 때 문제점은 지시구 환경, 집안적인 조건, 시공적인, 구조적인, 환경적인, 경제적인 조건, 지시구 환경에 맞춰갖고 이거는 집안적으로 너무 연약해갖고 건물이 넘어간 거야. 저기 전라도 쪽에 아파트 무너지고 시공적인 문제에서 겨울철에 너무 많이 올려갖고 무너진 거야. 뭐 이런 것 쪽으로 돈을 안 들여서 뭐 이런 쪽으로 지시구 환경, 재해 발생 원인은 사람한테 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좀 앞대가리를 우리가 외우고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맞춰나가는 답안지를 만들면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돼요. 합의의 3위 정책, 관리적인 거, 교육적인 거, 기술적인 거. 우리 안전공학에 나오는 합의의 3위 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은 뭐 응급대책 단기적, 장단기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시사적인 걸 다뤄주면 좋고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마음은 급해지고 그러니까 답안지에 요즘 이제 봄철이니까 좀 화재가 지하 흙막이 가시설, 지하 땅 파기에서 화재가 나는 원인 대책을 쓰시오. 화재가 나는 밑에 지하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지하 쪽에서 문제를 내게 되면 우리가 거기다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무창층. 이 피난하게 조명이 딱 켜져갖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거 뭐 경보장치라든가 그런 걸 써줘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너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방소수가 압력이 안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완전히 방향이 딴 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난 잘 쓴 것 같은데 떨어져. 문제를 많이 잘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얘는 뭘 원하는 거다. 지하, 무창증. 답안 그거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고 거기에 정확한 답을 써나가는. 그 다음에 요건 저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좀 젊은 사람들은 면접 볼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도 이 면접관들이 구술시험 하는데 딱 문제 물어보면요. 답을 딱 하려고 그러면 두세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비기의 매듭은요. 우리가 매듭을 잘못해갖고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를 주신 것 같아요. 앞에 어떤 개요적인 걸 한번 딱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꺼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좀 끌고 가면 기억이 2개 났던 게 3개, 3개 났던 게 4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무조건 질문한다고 무조건 답한다. 증문 즉답한다 그런 것보다는 먼저 정의를 해라. 문제점이나 특징, 공학적인 특징을 얘기해라. 거기에 대한 종류를 그 다음부터 얘기하고 좀 더 원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매듭을 진짜 왜 건설 현장에서는 그냥 일반 로프만 사용하죠? 등산하는 그 진짜 좋은 로프 있잖아요. 그런 로프 좀 쓰시죠. 이게 발전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장비를 좋은 걸 좀 쓰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면 100점짜리 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내 머리에서 항상 생각하는 훈련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잡기입니다.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어떤 좌우명적인 얘기를 좀 해서 그런데 나만의 어떤 골든룰, 황금률이죠.
이 골든룰에 대한 얘기는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굉장히 동서양의 굉장히 격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걸 좌우명으로 해갖고 금으로다가 썼답니다. 그게 이제 황금 룰이 된 거예요. 룰이 이렇게 됐는데 나만의 어떤 공부하는 좌우명, 내가 바칠 수 있는 건 피와 노고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많이 잡아먹습니다. 뭐 이런 좌우명을 좀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유태인의 경전에도 이런 경전을,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면 내 미간에 붙이고 네 집 들어갈 때 나갈 때 써놓고 다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각오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루하루 나의 역치를 개발하자. 역치라는 게 문지방 역자에다 갑치자예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역치라는 건 운동역학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이번에 1m 뛰었으면 1m 10cm를 뛸 수 있게끔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좀 이렇게 국어사전 쪽에서 보기엔 반대예요. 내 반응 속도. 박태환이가 다이빙하고 들어가는데 반응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 그 두 개를 우리가 역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나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공부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고, 변화, 변태, 탈피. 우리가 체인지나 변화라는 거에서 G를 C로 바뀌게 되면 찬스가 되죠. 기회라는 얘기가 되고, 공을 자꾸 쌓아야 얘도 뒤집어지면 운이 좋아지는 거죠.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공을 쌓아야 돼요. 거기다가 내가 그냥 뭐라도 마음이라도 써야 이게 엎어지는 거예요. 갖고 해야 되는 거고, 항상심과 향상심을 갖자. 항상심이라는 얘기는 내가 공부를 오늘 못했어요. 못했지만 현상 유지는 하자. 못했다고 덮어두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현상 유지는 뭐냐면요, 어저께 공부한 거 한 번 더 넘겨보는 수준. 그거 10분도 안 걸려요. 아, 내가 이런 거 그러면 공부가 유지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게 되면 사람이 망각국선에서 아래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향상심에 내가 요건 유지해서 그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향상심, 내가 더 발전하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이죠.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래야 내 모습에서 탈피가 됩니다. 시간을 갖다가 이제 30분 지났네요. 너무 짧게 주셔갖고 참 그렇긴 한데, 가난 갖고 한번 이행시를 한번 꾸며볼까요? 우리 학생장님, 네. 운을 주세요. 네. 가난한 사람 난을 주셔야죠. 난가? 그럼 부자인 사람 저? 좀 문자고 한 가지 좀 갖고 와봤는데, 이 기술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가 되려 그러면 자꾸 자기만의 항상심, 향상심을 늘 머릿속에다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요즘에 핸드폰 많이 갖고 가시죠? 저도 그런데 유튜브가 떨어지는 그런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거 진짜 한 10분 정도를 갖다가 가지고 한 번 더 보는 게 향상심에 해당이 될 겁니다. 뭔가 한 가지 거기에 연관된 걸 찾아보는 게 향상심이 될 거고요. 그 정도의 시간 투자가 아까 지금 이행시를 가난과 부자 갖고 했듯이 부자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